나는 지금 피트니스 센터 입구에 서 있다. 유리문 너머로 런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45년을 살면서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법정과 사무실, 그리고 텅 빈 집. 그게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처진 어깨, 굽은 등, 생기 없는 피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예약 확인을 마치고 안내받은 곳으로 향했다. PT룸. 작지만 깨끗한 공간에 각종 운동기구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남자. 검은색 트레이닝복 위로 드러난 팔뚝의 선이 또렷했다. 짧은 머리,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정중한 미소. 나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아마 30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나도 짧게 답례했다. 그는 자신을 강민우 트레이너라고 소개하며 오늘 진행할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매트 위에 앉아 다리를 쭉 펼치자 그가 내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몸이 굳었다. 얼마만인가. 누군가의 손길이 내 몸에 닿은 게 천천히 앞으로 숙이라는 지시에 따라 상체를 숙였다.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내려오며 자세를 교정했다. 손바닥의 온기가 옷 위로도 느껴졌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왜 이래? 진정해.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이 허리로 내려올 때마다 숨이 얕아졌다. 나는 눈을 감고 애써 호흡을 고르려 했다. 다음은 스쿼트였다. 그가 내 옆에 서서 시범을 보였다. 나는 따라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가 틀렸는지 그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앞에서 내 무릎에 손을 댔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살짝 뒤로 밀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무릎 위에 머물러 있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의 손도 함께 움직였다.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그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운동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손에만 가 있었다. 이건 그냥 운동이야. 지도받는 거라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온몸이 뜨거워졌고 얼굴까지 달아올랐다.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30분이 지나고 세션이 끝났다. 나는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우 트레이너가 물을 건네며 수고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다. 손이 스치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전율이 흘렀다. 나는 서둘러 샤워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몸을 적셨다. 나는 눈을 감고 샤워기에 기댔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직도 그의 손길이 피부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김이 서린 거울 너머로 내 몸이 흐릿하게 비쳤다. 나는 천천히 거울을 닦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몸을 제대로 바라봤다. 45세, 주름이 생기고 군살이 붙고 탄력이 떨어진 몸. 하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어깨, 등, 허리, 무릎.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한 남자의 손길이 이렇게까지 나를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냉철한 변호사로 살아왔다.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로만 판단해왔다.
특히 이혼 후 3년간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단 30분 만에 무너지다니.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피트니스 센터 앱을 열었다. 다음 예약 가능 시간이 떴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예약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눌렀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 강민우 트레이너. 예약 완료 메시지가 떴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누군가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지는 꿈.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강민우였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법원에서 변론을 준비하고 의뢰인을 만나고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월요일만 맴돌았다. 밤마다 그날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어깨에 얹혔던 그 손, 무릎을 잡았던 그 손. 나는 잠들기 전 손으로 내 어깨를 쓰다듬어 봤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드디어 월요일이 왔다. 오후 내내 시계만 쳐다봤다. 6시가 되자마자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라면 밤 9시까지 일하는 내가 이렇게 서두르다니. 운전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분이나 일찍 왔다. 로비에 앉아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립스틱을 덧발랐다. 왜 화장을 다시 하는 거지? 운동하러 온 건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향수까지 뿌렸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7시 정각. PT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우 트레이너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줬다. 지난주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오늘은 상체 운동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덤벨을 들고 어깨 프레스를 하는 동작이었다. 그가 내 뒤에 서서 팔꿈치 각도를 교정했다. 손이 내 팔뚝을 감쌌다. 지난주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착각이야. 그냥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에는 지난주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마치 내 몸을 탐색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플랭크였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로 버티는 동작. 허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라고 했다. 하지만 30초도 안 돼서 허리가 흔들렸다. 그가 무릎을 꿇고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손을 내 복부에 댔다. 여기에 힘을 주라며 살짝 눌렀다. 얇은 운동복 위로도 그의 손바닥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숨이 막혔다. 손은 복부에서 천천히 옆구리로 이동했다. 자세를 잡아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부드러웠다. 나는 눈을 감고 버텼다. 세션이 끝날 무렵 그가 마지막 스트레칭을 도와준다고 했다. 매트에 누우라고 했다. 나는 누웠다. 그가 내 다리를 들어 올려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며 시원한 느낌이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다. 그가 내 다리를 잡고 몸을 숙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불과 30cm도 안 되는 거리.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전문성 따위 없었다. 오직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만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내 다리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내 허벅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그 무게감이 생생했다. 오늘 수고하셨다고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민우 트레이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우리는 센터박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앞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다고, 오늘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전문성을 잃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에게는 지연 씨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인다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인다고. 그 말에 숨이 멎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가. 아름답다는 말, 여자라는 말.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이번엔 장갑을 벗은 손이었다. 그 손이 내 손등에 살며시 닿았다. 따뜻했다. 지난 일주일 내내 그리워했던 그 온기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맞댄 채 앉아 있었다. 다음 주에도 올 거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미소 지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나도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자꾸 쳐다봤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 아직도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19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흔들리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었다. 아니, 선을 넘고 싶었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세션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트레이너와 회원이었다. 하지만 매트 위에서 매번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손은 더 오래 머물렀고 시선은 더 자주 엉켰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가장 늦은 타임이었다. 센터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직원들도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트레칭을 하던 중이었다. 그가 내 등 뒤에서 내 팔을 잡고 천천히 뒤로 당겼다. 가슴이 활짝 펴지며 호흡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내 목덜미에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뜨겁고 거칠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가 대답했다. 안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살짝 닿았다. 전기가 온몸을 휩쓸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와 마주섰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그가 먼저 움직였다. 손이 내 뺨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곧 깊어졌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키스는 길고 뜨거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가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다. 미안하다고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날 밤 우리는 센터를 나서며 손을 잡았다.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놓을 수 없었다.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그가 물었다. 다음엔 언제 볼 수 있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매일 보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보자고.
그가 다시 한번 나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기다리는 일주일이 너무 길 것 같다고.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2번씩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PT 세션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운동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접촉이었다. 손이 닿을 때마다 키스하고 싶었지만 센터 안에서는 참아야 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세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트레이닝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토요일 오후 그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책장에는 운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낡은 파일 하나가 꽂혀 있었다. 민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무심코 그 파일을 꺼내봤다. 그리고 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기록 2014-5827. 내 손이 떨렸다.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6년 전 내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건.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켰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은 무고하다고. 6개월간 발로 뛰며 증거를 찾았다. CCTV 사각지대, 위증한 목격자, 조작된 현장. 결국 무죄를 입증했고 그는 풀려났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수많은 의뢰인 중 하나였고 사건이 끝나면 곧 잊혀졌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청년이었다니. 화장실 문이 열렸다. 민우가 나왔다가 내 손에 든 파일을 보고 멈춰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알아봤냐고, 기억하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고.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모든 걸 고백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날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던 순간 나를 봤다고 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나는 사라졌다고. 그 이후 그는 허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방황했다. 억울한 시간들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나였다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었다고.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신문에서 내 사진을 봤다. 대형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 소개된 기사였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혼했다는 것도, 혼자 산다는 것도, 어디서 일하는지도, 그리고 내가 다닐 만한 곳들을 찾았다. 집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 자리가 났을 때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다. 3년을 기다렸다고 했다. 언젠가 내가 올 거라고 믿으며. 그리고 마침내 한 달 전 내가 입구에 들어서는 걸 봤을 때 심장이 터질 뻔했다고. 처음엔 그냥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했다. 좋은 트레이너가 되어 건강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감사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나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10년. 그 긴 시간을 나를 생각하며 살았다니. 19살이나 어린 남자가 나 같은 중년 여자를. 미안하다고 그가 말했다. 이렇게 접근한 게, 숨긴 게 모두 비겁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날 놀라게 할 것 같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오래 기억해줘서, 이렇게 기다려줘서.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관계를 정리할 거냐고, 아니면 계속 볼 거냐고.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소파에서 오래 껴안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렸다. 빠르고 강렬했다. 내 심장도 똑같이 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내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지 않았다. 깊고 격렬했다. 나는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쓸어내렸다. 소파에서 일어나 침대로 향했다. 서로의 옷이 하나씩 벗겨졌다. 그의 손이 내 맨살을 어루만질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할 리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라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과 마음을 맡겼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번엔 전문성 따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간절함만이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언어로 대화했다. 말없이도 모든 걸 이해했다. 서로의 숨결이 하나로 어우러졌고 심장 박동도 같은 리듬으로 뛰었다. 절정의 순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도 내 이름을 속삭였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그 황홀함 속에 빠져들었다. 한참 후 숨을 고르며 그에게 안겨 있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그가 속삭였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했다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다. 옆에서 민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26세, 나보다 19살이나 어린 남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현실이 밀려왔다. 어젯밤의 황홀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다. 민우가 눈을 떴다. 그는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고는 미소가 사라졌다. 후회하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는 아니지만 두려웠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에 탄 젊은 커플이 보였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 19살 차이.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운단 말인가.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길이, 속삭임이, 그 밤의 온기가. 며칠이 지났다.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보고 싶다고, 만날 수 있냐고. 나는 답장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일주일이 지났다. 문자는 계속 왔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다. 그도 지쳐가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법원에서 나오는데 비가 내렸다. 우산이 없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적셨다. 문득 누군가 우산을 내 머리 위에 펼쳤다. 돌아보니 민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우산을 같이 받쳐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기다리겠다고,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본인도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였는지. 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이라는 걸.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나이도 시선도 모든 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그가 나를 끌어안았다. 빗속에서 우리는 오래 껴안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의 품은 따뜻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말했다. 혼자 도망치려고 해서.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이해한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렵지만 함께 하겠다고, 주변이 뭐라 하든 우리 둘만의 길을 가겠다고. 그날부터 우리는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 센터가 아닌 밖에서, 레스토랑에서, 공원에서, 영화관에서. 처음엔 시선이 신경 쓰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수군거렸다. 젊은 남자와 중년 여자. 불륜이냐고, 돈 때문이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손을 잡고 걸었다. 그 당당함이 나에게도 용기를 줬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나이 차이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게 젊음과 열정을 줬고 나는 그에게 성숙함과 안정을 줬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우리는 함께 피트니스 센터에 갔다. 이번엔 트레이너와 회원이 아니라 연인으로. 민우가 내 운동을 도와주며 웃었다. 이제는 장갑도 벗고 자연스럽게 내 몸을 만졌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의 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이번엔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천천히, 깊게, 영원히 기억될 방식으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그 빛을 바라봤다.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고 그가 속삭였다. 나도 대답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당신을 만난 그날부터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고. 우리는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였으니까.